예, 안녕하세요. 주식자라는 TV의 박우신입니다. 자, 오늘은 IT 섹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가 최근에 강세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어느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IT 섹터가 강한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좀 향후에 우리나라의 지수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로 많이들 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IT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IT라고 하죠.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반도체라는 산업은요, 원래 전형적으로 뭐 대부분의 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 산업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나빠지기도 하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전형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사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서도 이 공급단을 제어를 해서 공급단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이를 호황기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곤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산 효과를 통해서, 즉 공급단을 자극시켜서 경기가, 반도체 산업의 경기가 다시 상승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게끔 조절을 이 반도체 셋 업체들에서는 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그 기본적인 원리지만, 공급단만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반도체 산업을 전형적으로 사이클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서 실적이 좋을 때 파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많이 구사하기도 하는 그러한 섹터이기도 한데요. 최근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즉 수요단이 자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사실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중간중간에 레벨업이 되곤 했었죠. 그 레벨업이 되는 과정은 공급단을 제어해서가 아니라 전부 수요단이 자극이 됐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태동이 돼서 그 안에 이제 쓰이는 이제 반도체 칩들이 더 늘어난다라든지, 내지는 컴퓨터가 보급이 돼서 대부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거기에서 또 쓰이는 반도체가 늘어난다라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죠. 소위 뭐 인터넷 혁명이라든지 스마트폰 혁명, 이런 시대 때 수요단이 크게 자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한 이 AI라는 지금 산업이 태동이 되면서 수요단이 자극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중에 원래는 이제 GPU를 주로 생산을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게임할 때 쓰는 그래픽 카드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GPU 주 생산 업체인 엔비디아가 이 AI 산업에서 실적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 AI라는 뭐 어떤 새로운 산업이 이제 새로 태동이 되더라도 항상 새롭게 생기는 산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커질지, 거기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지 가늠하기가 힘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를 더 반기는 게 있는데, 이 엔비디아는 1분기에 굉장한 실적을 보여줬고, 심지어 2분기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을 5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예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호실적 발표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의 트렌드를 형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많이들 이제 거론이 되는데, 하나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약자고요. 요건 이제 TSMC에서 많이 다루는 비메모리 쪽의 강자죠. TSMC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광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HBM이라고 하는 것, 요것은 SK하이닉스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소위 AI 시대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시장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수요단이 자극이 돼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현재 시장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은 이 반도체 산업이 실적보다는 기술력,
그쵸?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실적단의 소위 말하는 이제 펀더멘탈 플레이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공급 단위, 즉 감산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게 돼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반도체 산업의 경기가 호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스토리로 가는 게 결국은 가장 원래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례적으로 수요단이 크게 자극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또 카테고리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은 기술력과 모멘텀의 방점이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 쪽의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비메모리 쪽,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대만의 TSMC가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의 산업 영역이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역시 비메모리와 많이 이제 상충이 되는데,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율주행 시대라든지, 그쵸? 뭐 AI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시대 때 더 부각을 받게 되고, 부가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 자, 그리고 요 오사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A가 어셈블리고요. T가 테스트입니다. 즉, 어셈블리, 분해하고 이제 테스트하는,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거죠. 소위 이제 패키징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요게 이제 결국은 이 비메모리 시대 때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고, 당연히 지금과 같이 AI가 반도체의 하나의 큰 키워드로 자리매김을 했을 때는 이 오사트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 비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와 오사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디램 쪽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사실 그 반도체 영역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뭐 SK하이닉스를 위시해서 기존에 약했던 부분들을 키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기에 조금 더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부품단에서 좀 특이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새로 생겨난 수요들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움직여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전통적인 이제 이 디램 쪽인데, 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을 전반적으로 다 보자라는 게 아니라 DDR5 시대가 도래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왜 그러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도 결국은 성능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죠. 반도체가 AI 시대에 고단화, 고집적화가 되게 되면 이 메모리 칩도 DDR4가 아닌 DDR5로 빠르게 그 MS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DRAM 쪽에서는 DDR5. 그리고 역시나 이제 차별적으로 최근에는 뭐 아까 COWS나 뭐 내지는 HBM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연일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프로텍이나 뭐 코세스도 지금 갑자기 이제 신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적어놓은 종목들은 제일 앞에 있는 종목들이 소위 대장의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비메모리에서는 한미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칩셋미디어, 오사트에서는 하나마이크론, 부품에서는 KNJ. 그냥 공식처럼 현재로서는 외우셔도 돼요. 이 각 카테고리를 끌고 가는 대장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기는 그날그날 단기적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떤 날은 비메모리가 강하고 어떤 날은 뭐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뭐 DDR5 관련된 종목들이 강할 수도 있겠죠. 그 역학관계를 잘 이제 장중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은 워낙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살지도 모르겠다라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 카테고리를 끌고 가는 대장이 뭔지를 보고 그 움직임들을 보고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칩셋 미디어가 대장이지만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 소위 이제 칩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텔레칩스 있고요. AD 테크놀로지 있고요. 가온칩스 있고요. AD나 가온칩스는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그 디자인 하우스죠. ODM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고,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는 자율주행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여기에는 많이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넥스트 칩이나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 이거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뭐 최근에 이미 좀 순차적으로 이제 칩셋 미디어만 움직이다가 넥스트 칩도 한 차례 강한 시세가 최근에 분출이 됐었고, 텔레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의 움직임들 전반적으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오사트 같은 경우는 하나 마이크론이 단연 대장인데, 역시나 최근에 상한가도 갔었죠. 시그네틱스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과 연계성을 좀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SFA 반도체도 대표적인 오사트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품단에서는 현재 K&J가 대장이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쿼츠 업체죠. 원이 QNC. 그리고 이 쿼츠도 이제 합성 쿼츠로 이제 조금 더 기술력이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BCNC. 그리고 이 K&J가 갑자기 부각을 받은 건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즉 SRC 링을 우리가 이제 소모품으로 쓰게 되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애프터마켓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포 마켓 시장은 하나머티리얼즈가 어느 정도 이제 TCK와 함께 잠식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비포 마켓보다 애프터 마켓 추후에 교체하는 그러한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사용하게 되는 요 애프터 마켓 같은 경우가 단가가 더 싸다 보니까 현재 반도체 업계 자체가 지금 당장은 좀 불황이다 보니 오히려 K&J가 거기서 부각을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DDR5 수혜주, 요거는 세 종목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ISC가 가장 강한 것 같고요. 뭐 ISC나 TLB, 아비코전자고 이런 종목들이 현재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바닥권에 있던 소위 이제 PCB 기업들이죠. 이 PCB 기업들 전부 DDR5의 수혜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도 바닥에서 이제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언급을 드린 게, 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실적보다도 기술력과 모멘텀에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된다. 왜?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실적과 이 AI와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인데요. 뭐 프로텍이 최근에 대표적으로 좀 부각이 됐고, 금융시장에서는 코세스가 이제 상한가 육박하는 또 급등이 있었죠. 그 밖에 최근에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지오 엘리먼트나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역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마이크로2 나노, 그리고 최근에 역시나 AI로 또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레이저셀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TMC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꾸준하게 신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입니다. TF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것도 AI 시대 때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기술력이 좋은 아스플로라는 기업까지도 소위 이제 기술력이 좋은 IT 소부장 기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 반도체 섹터가 어떤 시세를 줄 때 시장 수익률 이상을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날그날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들을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이 반도체 사이클은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상승할까인데, 소위 말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게 한 2년 전에 소부장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던 시점이 있어요. 그때 강했던 뭐 대표 종목들 있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까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나면, 즉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그때 이제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 자체도 주식시장 내에서는 조금은 더 이제 퇴색될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이 트렌드가 중간중간 조정이 있더라도 이어질 공산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이쪽은 계속 꾸준하게 종목을 발굴하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쭉 설명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